안녕하세요. 자산인사이드입니다. 평소 알고 싶었던 지역의 입지, 교통,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까지 자산인사이드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서부지역인 신대방동, 상도동, 대방동은 경기도 시흥군, 동부지역인 사당동, 흑석동, 동작동은 본동, 노량진동은 경기도 과천군이었습니다. 1914년 과천군이 시흥군에 병합되었고 1936년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대방동, 상도동이 경성구에 편입되었습니다. 1943년 경성구 구제 실시로 영등포구로 편제되었는데 이후 신대방동은 1949년, 사당동은 1963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관악구로 분구되었고 1980년 현재의 영역으로 다시 한 번 동작구로 분구되었습니다. 강남구였던 방배동 지역과 사당동은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의 구, 역사적으로는 서초구 등과 함께 영등포 권역에 있는 구로서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용산구, 동쪽으로는 길 하나를 두고 서초구, 남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으로는 영등포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쪽 끝에 신대방 일동은 도림천 및 천변도로와 시흥대로를 두고 대림동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구로디지털 단지와도 접하며 관할 법정동은 노량진동 및 본동, 상도동, 상도일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이 있습니다. 구명은 지금의 동작대교 남단의 검은 구릿빛 돌이 많다고 붙여진 동재기 나루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동작이라는 글자는 조조의 동작대와 발음이 비슷해서 음을 가차해서 쓰는 것뿐 실제 동작대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영등포구와 함께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일찍 서울에 편입된 지역이며 노량진동에 구청이 있고 그의 모양은 게임패드 내지 스타크래프트의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을 닮았습니다. 위치상 영등포와 강남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원조 강남으로서 재도약을 꿈꾸는 자치구입니다. 동에 따라 서남부, 서북부, 중부, 동부 생활권으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동작구지 사실 동별로 동질감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사당동 일대는 영등포, 구로가 아닌 강남 생활권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지만 한강을 잘 활용하지 못한 자치구입니다. 노량진 자체가 한강 이남에서는 일찍부터 개발된지라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로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경부선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한강에 가기 위해선 대방역을 이용하거나 한강대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흑석동 인근은 다른 강변 지역과 달리 퇴적지형 없이 구릉지가 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대로도 다른 구간은 무태 붙어서 달리는 방면 동작구 구간만 노량대교로 건너서 갑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인 노량진 뉴타운, 흑석 뉴타운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구역이 해제된 곳도 많고 지지부진하나 최근 장승대기역 인근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신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은 이미 여러 구역이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장승대기역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노량진 일대와 흑석동 일대도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흑석 뉴타운의 경우엔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매매가가 폭등하였고 전용 84형 기준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5억을 돌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억대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서민층들은 관악 일대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흑석, 노량진의 중심축에 위치한 중앙대의 경우 전국 대학 중3위의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상황에서 등록 인구 기준 중국인 거주민이 2019년 기준 2,9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0년대 들어 구 전반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철도 교통 기준으로 사당역, 노량진과 대방, 이수역 인근을 제외하면 극악 수준이었던 철도 교통이 7호선과 9호선의 개통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에 기인합니다. 현재 동작구는 서울중앙부라는 지리적인 위치에 힘입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동 숭실대학교 인근은
2000년대 초반 7호선의 개통과 함께 주요 도로인 상도로가 왕복 10차선으로 확장되고 주변 달동네를 싹 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외에 장승배기역 인근 등 상도동은 전체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상도 11구역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에 조성되는 771세대 중형 규모의 단지입니다. 771세대 중 771세대 전체가 일반 분양입니다. 5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고루고루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3월로 6개월 정도 남은 후분양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2천만 원, 74 타입이 12억 6천, 그리고 84 타입은 13억 5천에서 13억 9천, 거의 14억 가까이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장승배기역 인근의 상도 더샵 1차 2007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로 1121세대 위대단지인데 59제곱미터가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9천입니다. 신축 아파트 상도 롯데캐슬파크의 950세대, 규모도 더 크고 역세권입니다. 2021년 2월에 완공되면서 만 2년차가 넘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11억 5천부터 시작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2천입니다. 주변 금매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저층 매물로 11억 3천만 원, 상도 중앙하이츠빌 중층 매물로 9억 5천만 원, 레미안 상도 2차 중층 매물로 9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입지 대비 발전이 더딘 곳이었습니다. 특히 번화가 중 하나인 영등포구와 서초구 사이에 끼어 있지만 관악구와 묶여서 낙후된 달동네 이미지가 강하기도 한 곳입니다. 특히 언덕이 많은 구릉지라서 서울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같은 노답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강을 낀 위치면에서 서울의 중심부에 가까운 입지,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여의도, 용산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이 2020년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각종 대기업이나 행정기관도 용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다리 하나 건너에 위치한 동작구 또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로는 보라매공원, 국립서울현충원, 사육식묘, 노량진 수산시장 등이 있습니다. 한강대교 중앙에 노들섬도 있긴 하지만 행정구역상 용산구에 속함으로 제외. 이 외에도 농심그룹과 대교그룹, 유한양행 등 재벌은 아니지만 규모가 상당한 대기업의 본사, 한den학산문화사, 바이에코리아, 대한민국 기상청 외 다수의 시설들과 건물들이 동작구에 있습니다. 교통은 크게 상도, 노량진과 사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권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당동이 서울에 나중에 편입된 지역이라 개발이 늦었고 그 외의 지역은 이미 일제 때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당동이 따로 노는 가장 큰 이유는 서달산과 까치산에 가로막혀서입니다. 그나마 사당로가 상도동과 사당동을 이어주는데 이마저도 없었더라면 지금의 사당동은 동작구 내 타 지역과 철저히 격리되어 어느 구로 편입될지 갈팡질팡하다 결국 서초구나 관악구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서쪽 지하철로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이 있는데 1호선은 노량진에서 도심으로 향하고 2호선은 전반적으로 구의 외곽에 있고 9호선은 사당동을 아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7호선이 구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관통해 사당동과 타동을 이어줍니다. 사당동 한가운데서 같은 구에 속한 노량진동으로 갈 방법이 752번 버스 외에는 전무했으나 751번 버스의 교대역 연장으로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동서 이동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철 노선이 4개나 있고 도로도 사당동을 제외하면 넉넉한 편이라 그럭저럭인데 구 남북 이동이 헬게이트입니다. 4호선과 동작대로는 동쪽 끝, 여의대방로는 서쪽 끝에 있고 이를 제외하면 길이라 할 만한 길은 한강대교에서 남부수말로까지 이어주는 양영로뿐인데 이 도로에 차들이 몰려 러시아호 때 모든 터널이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심지어 신상도 지하차도 구간은 2차선입니다. 이 도로가 시내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방향에서는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이외에 노량진 쪽으로도 2개의 남북축 도로가 있지만 그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는 왕복 3, 4타선이고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들은 그나마 개선이 좀 되었다는 게
2차선과 3차선을 혼용한 급경사 도로들이며 거기에 중앙대학교와 중앙대병원 앞 병맛 도로체계 때문에 늘 답이 없습니다. 2022년 신림선이 완공되면서 서측 지역의 남북 이동이 편리해졌지만 완전 서쪽 끝이라 대방동과 신대방동 정도만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3개가 한 곳에 몰려있고 주요 도로들이 관악구에서 도심으로 가거나 올림픽대로를 타기 위한 주요 경로로 사용되는 바람에 러시아어엔 교통 정체는 물론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버스들이 다 터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림선이 있으며 남국선과 서부선 등이 추진은 되고 있으나 개통까지는 하세월입니다. 신림선은 2022년 개통을 하였고 서부선은 착공이 확정되었으며 남국선은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으로는 위에 설명했듯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이 있으며 노량진역에서 1, 9호선 환승, 사당역에서 2, 4호선 환승, 이수역에서 4, 7호선 환승, 동작역에서 4, 9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경전철인 신림선이 2022년 개통하였으며 서부선이 구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 부자인 셈이지만 동서로 최외곽인 4호선과 신림선을 제외하면 남북종관선이 없고 전부 동서횡단 편행선뿐이라 상호 연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을 각 4호선, 신림선, 7호선, 9호선이 감싸는 형태이며 수인분당선이 완성되기 전에 강남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서로 길고 가운데 남쪽이 산이 있으며 위로는 한강이 있는 데다 더 내려가봤자 관악산으로 막혀있는 동작구 지형 특성상 지하철을 남북으로 둘 만한 적당한 곳이 양끝 외엔 없습니다. 관악구도 같은 이유로 남북 철도망이 없습니다. 대학이 3개나 있는데도 구 내부에 제대로 된 상권이 별로 없어 각 지역마다 놀러가는 동네가 다릅니다. 대학가는 방학때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위치한 대학가에 비하면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권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동작구의 대학가 상권은 방학 때 매출 감소가 심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또한 구 내에서 위치로도 중앙에 가깝고 대부분의 군의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도 가깝고 교통도 좋은 노량진이 수원가의 존재 때문에 그 포텐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당동 쪽은 그래도 사당역, 이수역 상권이 있으며 교통중심지의 기능이 강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가면 강남이 있기 때문에 먹자골목 위주의 상권이 대부분입니다. 더 들어가도 사당 파스텔시티에 들어서 있는 서점, 이수역의 메가박스 정도입니다. 원래 이수역에는 태평백화점도 있었으나 2021년 10월 31일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의 맹점은 동작구 한쪽 구석에 있는 데다 절반은 서초구라는 것입니다. 노량진도 욕 3빌딩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과 고시촌 근처 기준으로 음식이 싼 거 말고는 딱히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한강변 그리고 1-9호선 환승역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들이 가벼운 수험생들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신림동 고시촌에 준할 정도로 가격대가 싼 것은 큰 장점이 맞습니다. 단 그걸 넘어서는 홍대, 이태원식의 상권별 특유의 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부 동작구민들은 주로 신림역, 여의도, 영등포역, 구로디지털 단지역으로 가고 동부 동작구민들은 이수역,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신논현역 쪽으로 나갑니다. 북부 동작구민들은 용산역으로 가거나 아예 도심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구민들 대다수가 돈을 밖에서 쓰는 바람에 최근엔 구청을 장승배기역으로 이전하고 노량진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개발하겠다고는 하는데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800억에 이르는 구청 건설이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상 동작구 입지 분석과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 그리고 주변 KB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산인사이드였습니다.